그날 밤 지영은 그의 손끝에서 무너졌고 또 다시 태어났다. 저는 아직 정리 안 된 남편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끝사랑연가 시작하겠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아내 지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째깍거리는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이상하게도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그만 정리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찻잔을 들고 있는 그 손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남편 윤식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러자 미안하다. 윤식은 짐작했었다는 듯이 툭 내뱉었다. 지영은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침실을 떠나 서재에서 잠을 잤다. 지난 몇 년간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던 시간들이 되감기하듯 눈앞에 펼쳐졌다. 아이가 없으니 정리는 간단하겠다고 지영은 생각했다. 지영이 나간 침대에 누운 윤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윤식도 지영이 싫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익숙함이랄까 지루함이랄까 그 중간 어디쯤의 마음이었다. 집에 있는 붙박이 가구처럼 어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조용히 서재 문이 열리고 지영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택시에 오르는 지영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차가 멀어져 가면서 그녀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졌다. 지난 20년의 결혼 생활은 두 사람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지영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났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지영은 차라리 익숙한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바닷가 마을이었다. 바다 풍경이라는 이름의 민박집. 민박집은 지영의 치솟은 감정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히 먼 곳에 있었다. 기차역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든 느낌은 고요함이었다. 서울에 들끓는 소음이 없는 대신 간간이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민박집은 역에서 멀지 않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파란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광활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 50대로 보이는 민박집 주인이 나와서 그녀를 맞았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 고된 삶의 흔적이 새겨진 손.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그는 대답 대신 지영을 빤히 보더니 그녀의 가방을 받아주었다. 무거운 것도 아닌 가방이었지만 그의 손이 닿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한마디 했다. 안내받은 방은 단순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바다를 향한 커다란 창 하나. 지영은 창을 열고 시원한 바다를 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다. 이제부터는 혼자다. 남편 윤식은 없다. 지영은 끝없는 우울감을 떨쳐내기 위해 바닷가 산책을 가기로 했다. 어디 가시나요? 주인이 물었다. 네, 잠깐 바닷가에. 오래 계시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비바람이 시작될 겁니다. 민박집 주인의 염려를 뒤로하고 지영은 언덕을 내려갔다. 가까이서 보는 바다는 더 아름다웠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그녀는 바다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물속을 첨벙거리기도 하며 맘속 울분을 토해냈다.
찰랑거리는 물소리만 들리는 바닷가를 걷다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한참을 생각 없이 걷다 보니 큰 바위 아래 아담한 모래사장이 보였다. 새벽부터 고단했던 지영은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모래에 사각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까슬거리는 모래와 발끝을 간지럽히는 물결,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에 살짝 잠이 들었던 지영은 뭔가 차가운 느낌에 눈을 떴다. 5시도 안 된 시간인데 하늘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고 조금 전까지도 잠잠하던 바다는 성이 난 듯 하얀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다. 게다가 바람을 타고 빗방울까지 흩날리기 시작했다. 놀란 지영은 바람에 휘청거리며 서둘러 숙소로 향했다. 하지만 거센 비바람은 지영의 걸음을 잡아 끌었고 좀처럼 나아가기 어려웠다. 얇은 블라우스 차림의 지영은 비에 젖어 추위가 몰려오며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지영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한 사람, 민박집 주인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휘청거리는 지영의 손목을 잡더니 성큼성큼 앞서 걸었다. 손목을 잡힌 채 뒤따르던 지영의 가슴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는 것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는 파도만이 알고 있었다. 숙소에 도착한 지영의 머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비에 젖은 블라우스는 몸에 딱 붙어 그녀의 속살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추위에 떨고 있는 지영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놀란 지영이 몸을 빼려 하자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으며 그가 말했다. 잠깐 이대로 계십시오. 금방 따뜻해질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의 따뜻한 온기가 지영에게 스며들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등으로 퍼지는 그의 숨결만이 지영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를 맴돌고 있었다. 지영의 떨림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그는 그녀의 눈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강렬한 눈빛에 지영은 또다시 작은 떨림이 일었고 그 떨림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옷 갈아입으시죠. 그의 말에 당황한 지영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다. 지영은 알 수 없었다. 숙소 주인으로 손님을 염려했을 뿐 다른 의미가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그의 일방적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더 궁금해졌고 그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그와 단둘이 보낼 시간이 알 수 없는 설렘이 되어 지영의 가슴을 고요히 흔들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집 앞의 나무들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고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바람에 민박집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닷가에서 만난 태풍의 위력에 지영은 순간 두려움이 번졌다. 그 순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식사하시죠. 민박집 주인의 목소리였다. 식탁에는 그가 준비한 정갈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영만을 위해 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였다. 같이 드시죠. 지영의 말에 그는 드세요 하며 자리를 피했다. 춥지 않으세요? 식사를 마친 지영에게 커피를 내주며 그가 물었다. 벽난로가 타고 있는 1층 거실은 밖의 광폭함과 대조되는 아늑함이었다. 태풍 오면 힘드시겠어요. 지영의 말에 네, 익숙해지지는 않네요. 하는 그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괜찮으시면 술 한잔 하실래요? 그가 작은 위스키 한 병을 들고 나왔다. 이 사람은 왜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걸까? 생각하던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떠났어요. 오래전에. 더 묻지 않아도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지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걸까? 밖은 태풍으로 소란스러웠고 벽난로 앞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이런 순간이 필요했던 지영도 그녀가 건드린 상처로 지난 날을 떠올린 그도 할 말을 잃었다. 벽난로에 나무를 넣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던 지영은 그의 손끝에서부터 그의 목소리,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영의 가슴 속에 오랜 시간 갇혀있던 찌릿한 감정들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달콤하지만 위험할 것이고 강렬하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서늘한 기운에 지영이 몸을 움츠리자 추우시면 담요를 더 가져다 드릴게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지영은 괜찮다 했지만 사실 추웠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이 이제야 그 차가움을 드러내며 지영을 얼어붙게 하고 있었다. 그가 다시 앉으며 말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뭐가요? 여기까지 오시기가. 지영은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도망쳐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했다. 보이나요? 그렇게 티가 나나요? 아니요. 그냥. 지영은 스스로를 경계했다. 이런 감정은 위험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지금의 자신처럼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를 원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온기를 지영에게 나누어 줄 때부터 그의 숨결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그녀를 집안의 가구쯤으로 취급했다. 그 무심함이 너무 싫었지만 뛰쳐나올 용기가 그때는 없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도 지영은 그저 못 본 척하며 그 시간들을 견뎠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녀를 여자로 보고 있었다. 태풍의 기운이 달라지며 또 한 차례 거세게 집을 흔들었다. 지영이 놀라자 그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연처럼 그러나 피할 수 없게. 지영은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그도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뿌리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랜만에 설렘이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였는데 이상하게 따뜻했다. 숨기려 했지만 심장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지영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외로움과 갈망이 뒤엉켰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고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 지영에게는 그의 온기가 절실했다. 참을 수 없었던 지영이 먼저 그의 입술을 찾았다. 그의 입술이 스치자 지영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저는 아직 정리 안 된 남편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태풍이 더욱 거세졌다.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마치 세상이 그들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심장이 그를 원하고 있었고 더 이상 자신을 속이기 싫었다. 벽난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의 숨결은 그녀의 심장을 흔들었고 그녀의 숨결은 그의 몸을 휘감았다. 그날 밤 지영은 그의 손끝에서 무너졌고 또 다시 태어났다.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그녀의 세상이 흔들렸다. 두 개의 상처, 두 개의 외로움이 서로의 몸을 감쌌다. 단 한 번의 입맞춤이 모든 약속을 무너뜨렸고 그의 눈빛에 모든 게 무너졌다. 그를 원하며 두려워했고 한순간의 온기는 그녀의 이성을 태워버렸다. 그의 손끝이 닿자 그녀는 숨을 삼켰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태풍조차 잠시 잦아든 것 같았다.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을 되찾고 있었다. 지영은 살아있었다. 윤식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감정의 파도에 잠겼다가 욕망에 휩쓸려 사라졌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달콤한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비밀스러울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사랑 앞에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영은 스스로를 배신했지만 위험한 사랑은 너무 달콤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그의 품을 선택했다. 모순된 감정들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의 손길이 닿을수록 죄책감은 사라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새벽 5시 그녀는 눈을 떴다. 옆에 누워있는 그의 고요하고 깊은 숨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자는 것 같았다. 잔잔한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밤은 지나갔다. 20년의 결혼 생활을 하룻밤에 저버린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다. 비록 그 결혼이 이미 끝나 있었다고 해도,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이것은 배신이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다. 멀리 어부들이 배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어젯밤 그렇게 무서웠던 바다가 이제는 생명의 터전이 되어 있었다. 현실이 다시 밀려왔다. 돌아가 정리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어젯밤 이후 그녀는 새로 태어났다. 평온한 바다를 보니 어젯밤의 광란이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그들은 묘한 관계를 유지했다. 연인도 아니고 타인도 아닌 그 경계에서 낮에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었고 밤에는 가까워졌다. 그녀는 매일매일 고민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서울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머물 것인지. 그의 입맞춤은 달콤했지만 독과 같았다. 그녀는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그녀는 흔들렸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바닷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는 배웅을 나오지 않았다. 깨끗하게 끝내자는 서로의 약속이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바다로 밀려가고 있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몇 달이 지났다. 지영은 바다가 보이는 집, 이라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가끔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는 손님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혹시 그곳에서 민박집을 본 적이 있는지.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다. 아, 그 민박집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몇 년이 지났다. 현재 그녀 곁에는 새로운 인연이 있다. 그날 밤 그녀는 몇 년 전에 그 바다를 보았다. 그녀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었다. 과거의 뜨거운 사랑과 현재의 차분한 사랑.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사랑은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태풍처럼 거세게,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모든 형태의 사랑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을 용서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들을 받아들였다. 사랑했던 것도, 떠났던 것도, 새로 시작한 것도.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매일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영원히 같은 자리에서. 그녀의 사랑도 그와 같았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영원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억 속의 그를.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무너졌다. 사랑은 뜨겁게 불타고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사랑이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